네, 빅뱅의 순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직후 굉장히 짧은 시간 그 사이에 밀어내는 중력이 작용을 해서 그 작은 영역이 오늘날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훨씬 큰 규모까지 팽창을 했습니다. 인플라톤으로 가득 찬 채 팽창하는 공간의 에너지는 극도로 불안정했고 결국엔 터져서 에너지가 입자 안개로 변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우주 전역에 그 퍼진 입자들이 빠르게 반응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친숙한 입자들이죠. 양성자, 중성자, 전자, 그리고 암흑 물질로 우주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인플라톤 장의 값은 거의 균일했다고 했지만 사실 인플라톤 장의 어떤 양자적 요동으로 인해서 그 입자의 분포 밀도가 지역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보다 밀도가 조금이라도 높은 지역은 더 강한 중력을 행사를 할 수 있었고 그 중력으로 더 많은 입자를 모을 수가 있었고 입자들이 모여드니까 더 중력은 더 강해져서 또 더 많은 입자가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중력의 이제 눈덩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억 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입자가 어떤 밀집된 밀도가 높은 그런 지역은 질량, 압력, 온도가 높아져서 자체적으로 핵반응을 일으켰고 순간 어두운 공간에 빛나는 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면서 별의 탄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그런 우주에서 중력이 어떻게 질서를 창출을 했는가라는 건데요.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에 존재하는 힘들 중 가장 약한 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력이 어떻게 질서를 창출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그 공간에 충분히 많은 입자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분명히 중심부에 가까운 입자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반대로 변두리에 존재하는 그런 입자도 있게 될 것입니다. 두 경우를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변두리에 있는 입자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두리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분자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중심부에 있는 다른 분자들이 이렇게 이 입자를 이렇게 중력으로 끌어당기게 되겠죠? 그러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니까 이 분자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네,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요거는 이제 평균 속력은 결국 온도로 나타나게 되는데 즉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부 근처에 있는 분자도 한번 살펴보면 이 이제 중심부에 가까울수록 아마도 더 강한 중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의 어떤 테두리, 변두리에 있는 것보다 중심부에 가까이 있을 때 중심 쪽으로 더욱 강하게 끌리게 되고 힘이 이렇게 더 강하게 끌리게 되겠죠? 그러면 중심 쪽으로 더욱 강하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결국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이제 거대한 기체 구름에서 열은 중심부, 온도가 높은 데서 변두리,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열이 빠져나간 중심부는 온도가 내려가야 될 것 같고 온도를 흡수를 한 열을 흡수한 변두리는 온도가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중심부는 점점 뜨거워지고 변두리는 점점 차가워지게 됩니다. 그 상황을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열을 변두리로 배출을 하면서 에너지가 감소하고 수축을 하게 됩니다.
중심부로 다가오는 분자는 중력과 이동 방향이 같아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수축하는 중심부의 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두리 같은 경우는 중심부의 열을 흡수를 하면 추가된 에너지에 의해서 구름이 더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분자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그 변두리는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팽창을 하지만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을 나타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중심부는 더 뜨거워지고 수축한다. 그 변두리는 더 차가워지고 팽창한다인데 이 과정에서는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점 더 뜨거워지고 수축을 하면서 온도와 압력이 어떤 임계점을 넘게 되면 핵융합이 시작이 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핵융합, 즉 이제 원자 핵이 합병이 되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이로 인해서 외부로 향하는 압력이 생성이 되게 되죠. 네, 외부로 이제 향하는 압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이 압력과 안으로 끌어다니는 중력 사이에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즉, 이 핵융합으로 인해서 이 힘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수축이 중단이 되고 그 결과 안정된 상태에서 열과 빛을 방출하는 거대한 천체가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살펴보면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상승하면서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반면에 부피는 줄어들면서 엔트로피는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 증가한 양보다 감소한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중심부 전체의 엔트로피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두리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커지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엔트로피가 감소를 하는데 여기는 반대로 엔트로피 증가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변두리 전체의 엔트로피는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부와 변두리가 이제 하나의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개 전체의 엔트로피를 한번 살펴보면 이 중심부의 엔트로피는 감소를 하고 변두리의 엔트로피는 증가를 하는데 이 변두리의 엔트로피 증가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 전체의 총 엔트로피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결국 제2법칙에도 위배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드넓은 우주 공간에서 유난히 엔트로피가 낮고 질서 정연한 그 지역인 별이 탄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엔트로피가 국소적으로 감소하는 엔트로피 2단계 과정, 네, 중력이 개입된 이 엔트로피 2단계 과정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연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심부에 좀 이렇게 좀 질서 정연한 구조체가 형성된 대가로 오히려 변두리의 무질서도는 훨씬 더 크게 증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바로 이제 중력이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중력이 만약에 없게 된다라고 하면 한 무리의 입자는 엔트로피가 최상인 상태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력으로 인해서 입자 무리는 질서 정연해지고요.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질서 정연해지고 여기에 이제 핵융합이 가세가 되면서 엔트로피는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덧붙여 이야기를 하면 이제 별의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중력뿐만이 아니라 핵력도 작용을 합니다. 핵력도 중력처럼 엔트로피 2단계 과정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원자 핵이 융합 반응을 일으키면 질량이 더 크고 구조적인 복잡한 그런 저엔트로피 원자 핵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대부분은 뭐 빛의 형태로 이렇게 방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별이 빛을 발하는 이유가 바로 이 광자가 폭발하듯이 방출하기 때문인 거고 이 과정에서 다량의 엔트로피가 우주의 주변 공간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주변의 환경의 어떤 엔트로피 증가량이 이 핵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내부의 엔트로피 감소량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엔트로피는 증가를 하고 제2법칙도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3장까지의 내용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